자, 이번에는 원래 써야 되는 HTML 코드를 넣어가면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이 오른쪽의 내용들은 사실 폼 태그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폼을 써버리면 양이 많아져서 헷갈릴 수 있으니 그냥 HTML로 먼저 세팅을 하고 진행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들어가야 되는 영역은 아래쪽에 있는 약관, 취급 방침, 로그인 부분은 굳이 폼 요소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빼고 이 위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계정 만들기 버튼, 회사명, 요 영역들은 모두 폼 안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폼 태그를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이미 틀이 잡혀져 있네요. 이거 그냥 그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이 아이를 폼 요소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폼에 액션, 메소드, 개인정보니까 포스트로 대소문자 가리진 않지만 대부분 대문자로 쓰고 있어서 그럼 특별하게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서 회사명, 이메일,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자체가 하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여기 div로 제가 하나 잡아놨네요. 그럼 이것도 필드셋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는 레전드를 통해서 개인 정보 입력. 하지만 이 제목을 우리가 유지할 건 아니니까 저는 클래스 블라인드로 써주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대로 넘어갈까 하고 봤는데 필드셋에 의해서 외곽선이 생기고요. 약간의 공간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조정을 조금 해줘야겠죠. 자, 폼과 관련된 내용, 필드셋과 관련된 내용을 리셋 CSS를 열어서 조금 보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의 경우는 리셋 CSS에서 위쪽에 있는 여기 전체에다가 마진, 패딩, 보더를 없애라 라고 하는 이 자리에다가 컴마를 하고요. 폼 요소와 필드셋을 한꺼번에 똑같이 없애려고 합니다. 그럼 건드릴 거 없이 정리가 됩니다. 자, 리셋의 내용을 첨부를 했더니 선이 다 사라졌고요. 이제 HTML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회사, 이메일,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써줘야겠죠.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인풋 먼저 쓰지 말고요. 레이블 먼저 쓰세요. 인풋 먼저 쓰면 꼭 레이블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가 먼저 오는지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레이블을 먼저 쓰면 아, 여기에 관련된 내가 입력하는 창을 만들어야지 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블을 잡고요. 그럼 회사명 이거는 컴퍼니, 여기는 이메일, 그렇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폰 넘버 쓰면 되겠죠. 자, 아이디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겠다 하면 뭐 컴퍼니 네임, 이메일 어드레스, 패스워드, 유저 패스워드, 폰 넘버 해가지고 카멜 케이스로 억지로라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구분이 갈 수도 있겠죠. 아이디나 성향을 조금 더
발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이 내용이, 이 글자들이 화면에 노출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바로 클래스 블라인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곳에 인풋 요소를 만들 거고요. 인풋 타입 텍스트에 잘못 썼네요. 자, 전부 다 텍스트는 아니니까 일단 잠깐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들어갈 아이들이 id는 바로 위에 있는 요 이름 그대로니까 넣어주고, name과 그 다음에 value와 기능들을 써주면 됩니다. value는 딱히 쓸 게 없죠. name하고 id는 같아도 전혀 문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헷갈리거나 또는 변수로 내보낼 때 그 구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언더바를 앞에 붙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딱히 구분할 게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디 같은 거 쓸 때는 가급적이면 컴퍼니 네임, 이메일, 어드레스, 그 다음에 여기 비밀번호니까 패스워드 뭐로 쓰죠? 키, 폰, 넘버 이런 식으로 조금 카멜 케이스를 억지로라도 만들어 써주신다면 네임과 구분이 될 테니까 훨씬 낫겠죠. 똑같은 네임을 그래서 간다고 하더라도 썼을 때 여러분들은 사이에다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언더바를 붙여주면 이건 네임이야. 카멜 케이스를 뭐 붙일 건지 말 건지는 여러분 자유로. 가이드는 뭐 여러분이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클래스하고도 구분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인풋과 레이블을 서로 연계를 시켜 놓은 상태고 필요한 내용들을 다 들어갔고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회사명, 이메일,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라고 하는 항목들은 뒤에 보여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플레이스 폴더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기능과 이름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에는 정확하게 내용 써주시는 게 좋아요. 뭐 회사 운영 중인 회사명, 뭐 무슨 회사명 입력하세요. 이메일 뭘 입력하세요. 직접 써주시는 게 낫고요. 이때 회사명, 이메일, 휴대폰 번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런데 잘못했네요. 패스워드로 써야 되는 반대로 얘기했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쓰셔도 전혀 문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능이 조금 바뀝니다. 뭐냐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요, 이메일이라고 하는 아이가 따로 있어요.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는 넘버 아닙니다. 텔이에요. 왜 굳이 바꾸나요? 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기능 면에서 이메일이라 써버리면 이메일에 들어가는 그 골뱅이 옵션들,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는 숫자만 들어가잖아요. 컴퓨터는 안 되지만 스마트폰으로 딱 터치를 하면은 숫자 키만 딱 떠요. 터치키가 안 뜨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기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특별하게 한 거 없이 폼 안에 필드셋 바꿔주고 레전드로 추가해주고 li에 들어간 내용들을 필요한 만큼씩 구분해 썼어요. 그럼 내용 다 들어갔죠? 요 인풋만 수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쓱 보면 나머진 클래스로 다 써놨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건 없고 누구만 인풋 텍스트 안에 들어가는 자, 여기다 해야 되군요. 밑에다가 자, 클래스 인풋 텍스트 안에 들어가는 누구 인풋 요소에다가 사이즈 먼저 주겠습니다. 가로값 100%. li가 사이즈가 있으니까 높이값 100%. 외곽 보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난 이거를 여기 있는 걸로 그냥 떼올 건데요 라고 한다면 넣으셔도 돼요. 보더 여기 있잖아요. 그럼 겹치는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쪽에 있는 이거 지울게요. li에 대한 내용은 지우시면 쓱 바뀔 겁니다. 근데 인풋은 박스 사이징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넣어 주시면 결국 똑같이 바뀝니다. 뒷어쓰기를 조금 더 할 거냐 말 거냐니까 이건 아까 보셨던 패딩을 전체적으로 줄 거냐 말 거냐 요 차이가 있겠죠. 자, only 딱 요것만 했어요. li 안에 인풋과 레이블만 써줬어요. 그럼 더 해보면 뭐만 더 하시면 돼요. 마지막 쪽에 있는 계정 만들기 있는 요 부분만 div 그대로 가도 사실은 관계없지만 필드셋으로 바꿔주고 버튼 이대로 갈 건지 아니면 인풋으로 갈 건지 정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는 타입 서브 및 정도는 언급은 하셔야겠죠.